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맞을까요? 는 몸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의 약 정도 되고요. 1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그 한도의 8배 수치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좋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건강검진 센터는 피하자. 검진 성수기인 11월, 12월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살, 남성은 80살이에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몸을 집어삼키거든요. 그래서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암을 관심 있게 공부하는 의사다 보니까 오늘은 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자면 남녀 모두 공통으로 암이 부동의 1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우세요 하면은 암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암이라는 단어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죽을 병이라는 인식이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조기에 적절하게 발견하고 치료한 다음에 계속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다고 막 죽을 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암도 적절히 발견하고 관리만 한다면 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냥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하고 운동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왜 죽을까요? 암덩어리가 몸에 생긴다고 바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이 암이 관리가 되지 않고 계속 커지다가 다른 장기로 전이하고 그 장기를 망가뜨리면 그때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만 하면 암 때문에 죽을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암뿐만 아니라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조기에 찾아서 암뿐만 아니라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조기에 찾고 치료하자. 이게 바로 건강검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챙기셔야 될 단 한 가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국가건강검진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기본적인 몇 가지 암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국가건강검진만큼은 꼭 챙기셔야 되는 필수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강검진, 돈 들어갈 텐데 왜 전 국민한테 해주는 걸까요? 아픈 국민이 많아지면 의료비 사용도 높아지고 또 국가 생산력도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환들은 조기에 찾자, 이래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암검진이 있는데 이 암검진은 연령대에 따라서 항목이 조금 달라져요.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살부터 진행하고요. 대장암 검진은 50살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20살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폐암 검진 같은 경우는 55살부터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건강검진만 믿고 있으면 모든 암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암들은 검사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암들을 따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암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병원에서 있었던 환자분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췌장암 3기를 처음 진단받고 오셨던 5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평소에 국가 건강검진을 빼놓지 않고 받으셨고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국가에서 시키는 건강검진도 다 했고 내시경도 다 받았고 했는데 어떻게 췌장암이 생기는 걸 알 수 없었냐, 이렇게
이렇게 의료진을 약간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검진은 다 받으셨지만 정작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검진은 빼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정말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약간의 비용을 더 들여서 몇 가지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받거든요. 그러면 한번 건강검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보통 한 70개, 80개 막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몇백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맞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검사는 아니고요. 오히려 비싼 검사 중에서 쓸데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나쁜 검사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가 지나치게 정확해서 쓸데없는 검사들을 더 시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검사는 불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권장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비추천 검사, PET-CT입니다. CT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몸을 잘게 단면으로 쪼개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앞에 PET라는 단어가 붙으면 조금 다른 검사가 됩니다. PET-CT는 몸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해서 어느 부위에 방사성 물질이 많이 가서 달라붙는지를 CT로 보는 검사예요. 방사성 물질을 주사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의 약 200배 정도 되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성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의 8배 정도의 수치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방사선에 쓸데없이 노출되면 그 자체로 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건강검진으로 하기엔 너무 과하고요. 그 결과도 쓸데없이 정확해서 몸속에 있는 염증도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 염증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또 추가 검사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PET-CT는 너무 과도한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비추천 검사, 복부-CT예요. 복부-CT는 췌장이나 신장, 비장처럼 몸속 깊숙이 있는 장기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가면 이 복부-CT 하루에도 한 몇백 개씩 찍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부-CT도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부-CT를 자세히 보려면 조영제라는 물질을 써야 되는데 이 조영제가 또 콩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검진 목적으로 보통은 권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담도암이라던가 췌장암, 신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걸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 주치 상의하에 제한적으로 찍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췌장암이나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 50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런 암들이 걱정된다고 무분별하게 복부-CT를 찍으면 쓸데없이 방사선 노출되고 그리고 조영제에도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비추천하는 검사 세 번째, 뇌 MRI입니다. MRI는 CT보다 더 비싸니까 좋은 검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뇌 MRI는 실제로 뇌경색이나 뇌종양, 치매 이런 질환들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매나 두통이 의심된다고 뇌 MRI를 찍으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검진 목적으로 MRI를 찍는 건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추천 검사 네 번째, 암표지자 검사예요. 암표지자라는 거는 피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검사인데요. 예를 들면 췌장암은 CA19-9, 간암은 AFP, 이렇게 각 암들마다 연결되어 있는 종양표지자 검사가 있어요. 피검사로 이 수치를 봤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건강검진에 이거를 막 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표지자는 원래 암을 검진할 때 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계속 CT를 찍으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검사로 이 암이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이거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이 암표지자가 높아졌다고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리 추천드리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추천 검사 마지막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이 소리를 이용해서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는 검사인데요. 보통은 신부전이나 아니면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큰 수술을 받기 전에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 보려고 하는 검사예요. 이런 심장 초음파, 특별한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긴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장 초음파는 검진용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이상 질환들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검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권장하는 검사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장드리는 검사, 바로 복부 초음파입니다. 앞에서 초음파라는 거는 이 소리를 통해서 몸속 장기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부 초음파는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간이나 췌장, 담도, 비장 이런 장기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복부 CT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지만 이 복부 초음파는 몸에 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임산부한테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서 몸에 해로운 건 없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검사고요.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은근히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조기에만 확인할 수 있으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말하자면 좋은 암이에요. 이런 갑상선 초음파는 4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권장드리는 세 번째 검사, 뇌 MRA입니다. 앞에서 뇌 MRI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MRA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MRA는 뇌 혈관을 위주로 볼 수 있는 정밀한 검사인데요. 머릿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뇌 동맥류를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뇌 동맥류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눈치를 못 채는데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3명 중에 2명은 사망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질환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뇌 동맥류를 일찍 찾을 수만 있다면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터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요. 은근히 어린 나이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대 넘어가면 뇌 MRA 검사는 한 번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추천드리는 검사,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아니면 성인병이랑 굉장히 연관도가 높아요. 만약에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 경화 같은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다른 쪽에도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넘어가면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드리는 마지막 검사, 기본 혈액검사 그리고 소변검사예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혈액검사, 소변검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예요. 이런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저는 못해도 반년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 혈액검사 받으려고 별 이유도 없이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건 약간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감기라던가 장염이라던가 이런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그때 혈액검사를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을 지킨 다음에 가는 것이 좋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검진만 잘 챙겨도 진짜 대부분의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별 문제 없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검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건강검진은 좋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의료기관을 하나 찾아놓고 거기를 꾸준히 다니면서 결과를 쌓아놔야
이 결과를 보는 의료진도 이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더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은지 꿀팁 3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첫 번째,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형 건강검진센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시술하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CT같이 결과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사할 때 못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곳은 아무래도 이 검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질환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건강검진센터는 피하자.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료진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소속된 곳인지 이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진 성수기인 11월, 12월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건강검진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쯤 가가지고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붐빌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모든 검사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중요한 결과를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널널한 시기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든 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3%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아요. 만성 콩팥병의 5년 생존율이 39%인 것에 비하면 암은 옛날만큼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암을 우습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암은 여전히 불치병이에요. 우리가 암을 유전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암은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모든 습관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발암물질을 피하고 또 건강검진을 잘 챙기자 이런 잔소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릴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만약 내 몸에 걸리게 되면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아직 암을 진단받지 않은 분이라면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미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요,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같은 관리하면 되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암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는 내과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은 한번 잃게 되면 절대로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 그리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한번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